얼마 전에 이제 의사한테 경영이전기 파는 걸 봤어요. 팔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비용 처리만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 종신보험보다 경영이전기가 해지만큼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경영이전기를 의사한테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납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많고. 네, 그래서 개인한테 경영이전기를 그렇게 판 친구들을 몇 명 봤습니다. 비용 처리 안 하면 상관없죠. 네, 비용 처리 안 하면. 네, 이번 달까지 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다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불판이 많이 났나 보죠 또.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거고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보험이면 만경환급 없고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요 그림이 어느 회사 거냐면 메트라이프 그림이에요. 지들 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지.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비용 처리되고 절세 간의 과세 이연이다.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 2억 미만이면 9% 절세입니다. 9% 쭉 절세해서 10년간 했어요. 근데 해지하면 만약에 6억이 나왔다. 그러면 뭐야? 법인세를 19% 내야 되잖아요. 그죠? 해마다 만약에 월납 5천 해서 월납 500에서 6천씩 냈어요. 매년 이렇게. 그래서 낸 돈의 9%씩을 절세했어요. 절세는 9%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해지해서 10년 만에 6억이 나오면 이때는 법인세를 19% 내야 되잖아요. 과세 이연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시비 걸 수 있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고객이 당기 순이익 5억 6억이다. 그러면 절세도 19%, 나와도 19%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고객이 당기 순이익 2억 미만이면 절세하면 비용 처리하면 9%밖에 절세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지에서 나온 돈은 환급금이 6억이면 19%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대표님들은 9% 절세하고 나중에 해지했을 때 19% 나오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뭐예요? 퇴직금을 줘라. 그래서 마이너스 6억으로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이제 세금 0이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0년 됐을 때 찍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이제 장수하다 보니까 퇴사 시점을 늦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퇴사 시점을 고객이 선택하기 위해서 해지원금을 10년 차에 95% 상태에서 20년, 30년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2세대 경영인 전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메트라이프는 저렇게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설계사들이 세일즈 할 때 세일즈를 용이하게끔 상품 개발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지네 회사가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예요? 경영인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겁나 비싼 거예요. 종신보험보다 비싸잖아요. 옛날에 경영인 정기는 쌌어요. 저렴했어요. 저렴하니까 환급률이 떨어졌죠. 근데 환급률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험료가 옛날보다 많이 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3억 가입하면 뭐 200만 월납 200 뭐 이러잖아요. 50세가 3억 하면 200만 원 이러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당 가치 하락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경영인 정기 기본 패턴이고요. 자 그다음에 판결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손해배상 판결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주장 뭐예요? 적합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근데 변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기각된 거예요. 법원 판결문 원문 그대로예요. 자, 두 번째는 비용 처리되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허위 설명이 문제가 아니죠. 앞에서 보시면 손해배상 판결이에요. 손해배상 판결인데 얘는 자꾸 설명을 허위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야? 맨 아래 보시면 과세 관청으로부터 세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전액 비용 처리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너한테 잘못됐다고 너한테 세금 부과한 거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손해 본 게 없다 이거예요.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기각이죠. 왜? 손해배상 판결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요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면 타당하다. 저 한 줄에 모든 보험사가 목숨 거는 겁니다. 봐라, 대법원에서 경영이 정기보험은 비용 처리된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판결문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이 판결문은 비용 처리 판결이 아니라 손해 봤냐 안 봤냐예요. 근데 비용 처리 다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비용 처리 잘못됐다고 세금 추징한 게 없어요. 추징한 게 없으니까 손해 본 게 없죠. 그래서 기각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뭐야? 전액 다 비용 처리 된다고 판결했다라고 설계사한테 호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칙은 얘기하고 근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경영이 정기보험이 전액 비용 처리된다고 판결한 판결문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에 목숨 거는 거죠. 자, 세 번째, 해지했는데 해지하면 해지왕 입금에 해당된다. 그 법인세가 나온다. 자, 근데 이 대표님은 해지환급금을 자기 DC한 계좌에 넣었어요. 자기 해지환급금을 자기 DC한 계좌에 넣었다고. 그러니까 해지환급 DC한 계좌에 넣어서 뭐 했어요? 비용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가로 법인세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한 거예요. 이 판결문이 나오니까 모든 보험사가 이제 대법원에서 경영이 정기는 비용 처리 된다고 판결했다라고 설계사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 이게 비용 처리 된다고 한 판결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전액 비용의 성질이 있다고 봐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 연도에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는 판결문. 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네,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문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서울이든 어디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메트라이프 경영이 정기를 판다. 그럼 메트라이프 원수사에다가 내가 경영이 정기 1,000만 원 팔아올 건데 전액 비용 처리 된다는 메트라이프의 공식 문서를 하나 해달라. 아무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파는 모든 경영이 정기보험은 다 뭐다? 불판이다. 여러분이 파는 거 다 불판이에요. 불안전 판매예요. 왜 그래요? 설명을 다 제대로 안 하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하면 고객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90세까지 내셔야 되고 90세 전에 죽으면 사망보험이 나가지만 90세 지나서 죽으면 1원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입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가입합니까? 한 10년 돼서 90 몇 프로 되면 해지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해지가 전제가 된 거죠. 해지가 전제가 되면 종신보험처럼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국세청 세법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있어요. 해지가 전제가 되면 종신보험처럼 처리해야 된다. 근데 해지가 전제가 안 되고 해지를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기에 환급금이 0이니까 전액 다 비용 처리해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팔 때 해지를 전제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원수사가 경영이 정기는 비용 처리 된다고 팔아라고 교육은 하면서 회사 공문서는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불판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게 경영이 정기보험의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객들한테 상담하실 때 해지 환급금표에 밑줄 긋거나 한 10년 돼서 해지하라거나 이런 거를 카톡이든 뭐든 흔적을 남기시면 안 돼요. 카톡 받은 거 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여러분 무조건 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자, 김창현 세무사님의 쓴 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송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소송이 아니다. 보험료 송금 산입 여부 직접 쟁점으로 삼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손비라는 거는 그 사업,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입니다. 그럼 경영이 정기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뭐가 있어요? 경영이 정기가 사업과 뭔가 관련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통상 인용되는 비용이라 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동일한 상황 안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단기 순이익이 5억 정도 나면 5억 정도 나는 뭐야? 법인이면 대표가 한 달에 만약에 1,000 정도 한다. 그럼 나도 1,000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것 대비해서 너무 고액 계약이 들어가면 이것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조항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집 비용이다. 그러니까 경영이 정기가 범인의 영업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어요? 정관의 뒤에 보면 대표가 죽으면 대표가 살아있을 때는 급여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원수사에서 교육하러 온 애들은 그냥 비용 처리니까 팔아라 이렇게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리스크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제 정관 맨 마지막에 보면 법인사업 안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꼭 정관 정비할 때 넣어주시고 공정해 주시고 그래 나중에 국세청에서 시비 걸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법인세 내는데 이때 퇴직금으로 받아가자 이거예요. 만약에 해지했는데 퇴직금 대표가 퇴사 못하면 이거를 그냥 대표님의 DC한 계좌 넣으시면 되죠. 받아서 DC한 계좌 넣어버리면 그 해 바로 퇴직금 처리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계속 일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황금률이 계속 가니까 계속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황금률이 계속 가는데 내가 낸 만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자가 붙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지하고 바로 그냥 그 돈 나오면 DC하게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더 이상 안 돼도 됩니다. 그걸 뭐 계속 뭐 10년, 20년 낼 건 없죠. 멀어내요. 뭐 대수 내면 4만 원 받잖아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엑셀 보여드렸나? 엑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엑셀을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면 깨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쓰는 엑셀은 버전이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유료라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보시면 2021년도에 미팅을 한 회사예요. 18년, 19, 20 당일수익 3억 4천, 4억 3천, 10억 7천 8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레타 보면 이거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두색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게 타인 주주가 100%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신용불량이라 타인을 주주로 했는데 회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신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려고 보니까 주가가 5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GA코리아 설계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이 저한테 서울까지 와서 도와달래서 제가 간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경영이 정기 가입할 때 어떻게 하면 주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 아주 18 그랬잖아요. 자, 순손익 가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 높이고 경영이 정기하고 순자산은 배당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여기 넣는 거예요. 자, 대표님의 급여 1억 올리고 월납 3,200, 경영이익 3,200이에요. 배당 1억을 하자 이거야. 그러고 나서 3년 지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56억 9,700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3년 지나면 25억 8,700이 됩니다. 주가가 55% 떨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회수하면 회수비용이 23억이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회수하면 8억 7천입니다.
그럼 3년 있다가 주식을 회수하면 대표님이 아끼는 증여세는 15억을 절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납 3,200이니까 1년에 한 4억 내잖아요. 4억에 20% 하면 8천만 원. 매년 8천만 원 법인 절세. 3년이니까 2억 4천. 여기다 2억 4천 넣으면 17억 5천.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차명주주를 가지고 오면 회수 비용 15억에 법인 절세 2억 4천에서 17억 5천이 절세가 돼요. 3년 있다가. 이렇게 해서 3,200 클로징 했습니다. 예. 딱 3년 돼서 회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서 뭐 경량이 전기 돌아가시면 이게 사망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안 죽어요, 대표들. 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3,200원 할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원래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어차피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가져오려고 보니까 주가가 57억인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져오는데 이만큼 23억 내고 못 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한 설계사가 G코리아 설계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제 수업 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이 엑셀 가져가서 숫자 넣어서 이렇게 도와줬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바로 계약 진행한 겁니다. 대표님이 할 수 있는 반항은 한 가지입니다. 자,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그러면 제가 그냥 줄여줘요. 500만 원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선생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또 올라가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큰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계산합시다 해서 그냥 클로징 했어요. 여기 3,200 하면 수수료가 아름답게 나오죠. 이분이 지사장이라 다음 달에 거의 한 3억 가까이 받았어요. 한 건으로 한 3억 가까이. 근데 이제 보증금 한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넣어서 그래서 3억 받았어. 이 엑셀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 쓰시는데 숫자 넣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가 깨질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는 뭐냐면 니네 컴퓨터에 있는 엑셀이 구식이라 그래요. 네. 근데 만약 계속 깨진다. 그러면 2주 뒤에 올 때 노트북 들고 오시면 제가 불법 다운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오피스 다 불다. 응? 저는 적금 써요. 저는 적금 쓰는데 대부분 불다 쓰잖아요. 한글도 불법 다운로드. 한글도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제가 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쓴지 한 6년 7년 돼요. 한 6년 7년 됐고 프라임에서 지사장은 이것만 들고 다 영업하는데 요즘 또 얼마 전에 통화만 했는데 아직도 평균 한 5, 600건 한대요. 경영이 정도로만. 한 6년 전에 이거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5, 600건 지금 얼마나 벌었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세 절세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주가 하락. 자,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건 이제 피플라이프 겁니다. 피플라이프가 2022년에 만든 거예요. 근데 피플도 이제 컨셉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 45세 대표가 주계약 9억 6천이고요. 월납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하면 해지환급이 나오죠. 그 가설한 거 나오잖아요. 그 해지환급 숫자를 여기다 쭉 입력해요.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 5년 있으면 90%예요. 그죠? 네. 근데 절세까지 하면 이 회사가 19% 절세하면 절세까지 하면 109%입니다. 5년만 해도 손해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명주주를 가져오는데 그 사람 가져오는 주식이 40%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야? 차명주주 20억. 20억이면 증여세 40% 아니에요. 자 20억을 가져온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가입하면. 그래서 회수 비용까지 128%예요. 그러니까 가입해서 5년 뒤에 차명주주 40%를 가져올 때까지 하면 이 절세 효과까지
하면 128%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플라이프가 이거는 지금 저해지 경영이 전개예요.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옛날에는 한 3, 4년 되면 40%, 50% 돼요. 그러면 그 50%에 이거 하면 3년 만에 100%가 돼요. 그래서 피플라이프 RP가 이거예요. 3년만 유지해도 손해 보는 건 없다. 왜냐면 해지 환급에 법인세 절세 참여주 회수까지 하면 3년이면 100% 되거든. 네, 그래서 경영이 전기를 이런 식으로 파는 게 피플라이프 22년도. 네, 그래서 요즘 피플라이프는 비용 처리로 안 팔아요. 주가 하락 플랜으로 팔지. 지금 전시 모든 시장 그래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저는 6, 7년에 저 엑셀 가지고 그때도 했고. 그래서 뭐 가끔은 저는 이제 이것도 가져갈 때 있고 제 거 가져갈 때도 있고 제가 그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숫자는 보이는데 그래프를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든 이게. 고객 성향 따라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가만 고객의 경영진의 설계를 해보세요. 설계해서 여기다가 숫자만 딱 넣으면 나머지가 바뀝니다. 그럼 고객한테 가서 설명할 때 환급률 90%인데 절세까지 하면 당신은 5년 정도만 유지해도 법인세 절세까지 109%다. 그럼 손해볼 게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파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다른 주식을 내가 회수한다면 그러면 참 회수하기 위해서 절세하는 주가 하락을 통해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증여세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까지 하면 128%까지 환급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장은 이렇게 다 지금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거 그거랑 이거랑 단톡으로 넣으면 그러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 고객을 하나 설계해서 넣어보시면 넣어서 출력해서 들고 가서 설명해보면 고객이 반응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냥 말로 뭐 비용 처리된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구 있는 분이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인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 코칭하는 게 있어요. 개인 코칭하는데 제가 얼마 받냐면 6개월 가르치는데 1,5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조인하면은 취업비를 안 받아요. 이거 딱 하고 3,200 하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저 이제 교육 안 갈래요. 나한테 중국 이상 뽑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하루 원데이 강의만 와요. 심심하면 잊어먹을 만한 와요. 처음에는 저한테 뭐 금액이 어쩌고 그러더니 한번 하고 나더니 안 와야지. 그래서 이 돈 벌어가지고 대구에다 저기 가게 하나 냈어요. 그래서 설계사도 하고 가게도 하고 그게. 왜 여성분들은 이게 큰 돈 받으면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카페예요, 카페. 네? 여성분. 카페. 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죠. 저는 남자랑 일 안 합니다. 저는 남자랑 조인 안 합니다. 내가 남자 유일하게 내가 가리키고 하는 애가 저 하나 있잖아. 나랑 동종의 그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네. 남자랑 진짜 조인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동호가 처음인 것 같은데. SOS 안 가요?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해당 가고 오지 않아요? 아 서울에 와보시면 여기는 남자들이 많은데 서울에 오시면요 수강생이 지난번 서울 기수가 22명인데 남자 2명 있었어요. 네. 서울은 유난히 여자가 많습니다. 보통 법인은 남자들이 다 하지 않아요? 법인은?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더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다 고액가 빵빵하는 건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00, 500 이렇게 잔잔바리로 꾸준하게 하는 분들 여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법인 대표들이 신뢰를 남자들이 더 하지 않아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네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건 있죠.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옛날부터 해오던 그 어르신 영업들 있잖아요. 삼성의 70 넘은 어르신 영업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아니 뭐 네가 무슨 전문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30대 중반에 남자가 정장 입고 가방 들고 가면 왠지 전문가 같고 뭐 이런 거 선입견 차이지. 제가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인지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만 누가 남자 여자 토달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인 작업 좀 하고 오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서 자꾸 토를 달아요. 그럼 내가 그러죠. 그 새끼랑 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그리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요. 훨씬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분 카페하고 보험하고 해서 좀 돈 많이 벌죠. 손님을 카페로 불러요. 네. 고객을 대표를 대표 제가 하는 카페인데 와서 상담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대표들이 와요. 네.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은 계약을 합니다. 관심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다음 카페라면 또 좋은 점이 있죠. 비용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설계사보다 비용 털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죠? 네, 이렇게. 혹시 정신으로 이렇게 전환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신 전환요? 예, 그럼 종신 보험- 전환하면 자산 잡히니까 법인세 내야죠. 연금 전환하든 적립 전환하든 종신으로 전환하든 전환해도 그 회사에 어차피 근무 안 잡기 때문에 유엔병 하네 진짜. 누가 그래? 일부에 빼는 상관없고 누가 그래? 그냥 회사에 미친놈들 아니야. 정기 전환하면 어차피 그냥 정기보험 성격 그대로 띄우기 때문에 종신 전환한다며. 정기 전환 정기 전환이 또 뭐야? 정기 전환이라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90세 만기인데 그냥 돈은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냥 그 쌓인 상태에서 그냥 쌓인 돈이 회사의 보험사에 환급금 뜰걸? 네, 뜹니다. 그러면 자산을 잡히는 거잖아. 근데 자산을 잡은 돈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잖아. 월대체처럼. 아니 돈이 안 빠져나가요. 어떻게 안 빠져나가? 더 이상 납입은 멈춰지고 멈췄으니까 거기 그때까지 환급금에서 근데 그 돈을 90세까지 보장을 하려면 보험료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시납치가 돼버린 거죠. 앞으로 감액 완납? 감납치가 돼버린 감액 만나면 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니네 회사는 왜 그러냐고. 감액 완납. 감액 완납이랑 다른 게 자, 있는데 좀- 적립 전환해도 법인세 나오고 연금 전환에 나오고 종신 전환에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다른 회사는 그냥 가면 돼. 니네만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그게 민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고객이 한마디 하겠죠. 나 제대로 설명 들은 거 없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아까 제발 좀. 예? 2세대 경영이종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환급금이 떨어지는 구조.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니까 딱 그 100% 넘는 시점이 한 3, 4년이 있어요. 그 시점에 퇴사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짜리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65세 은퇴하려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65세가 된다니까 은퇴를 하기 싫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환급금이 떨어지니까 일을 하면서 해지하게 되죠. 그럼 해지해서 그걸 이제 DC형 넣으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환급금이 그냥 가게끔 지금처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메트라이프만 7년 돼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응? 10년 돼서 10년 떨어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난 상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이 저기 나오는 열 몇 개 회사가 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매트만 떨어져요. 왜 그럴까 싶어요. 보험료도 제일 비싼데. 예정률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정률이 저희가 제일 나빠요. 예정률이. 그게 유지되는 기간이 몇 년? 뭐가요? 환급률이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교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내는 날까지 90% 이상 유지됐잖아요. 교본. 그거 딱 떨어지는.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 날 빵이 돼요. 그냥. 여기. 그래서 교복권 많이 팔잖아요. 네, 환급률도 좋아요. 교복권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파실 때마다 잘 보시면 조금씩 변경돼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 메인 테마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다가 자기가 퇴사할 때 퇴직 시점을 정해서 해지하면 되는데 그걸 뭐 적립전환하니 연금전환하니 다른 옵션을 좀 끼울 필요가 없죠. 네. 나 다음 주에 메타라이프 강의 가야 되는데 가서 또 뭐라 본다고.
네, 다음 18일 날 월요일 날 메트라이프 강의 가거든요. 강의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올지 참 걱정입니다. 뭐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 메트라이프 1등 하는 지점으로 가면 되지. 강의로 필요 없고 밥 사랬더니 굳이 50만 원 준다고. 자, 50만 원 받으면 우리 마지막 날 회식할 때 써야죠. 자, 보시면 저가 매매. 저가 매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적립전환하면 그러니까 보험사 0으로 잡혀 있다가 적립전환 이제 이게 막 15 잡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럼 15 잡히니까 순자산이 늘어나니까 15의 법에서 내야 된다. 그때 설계사 뭐라 했냐면 이거 그냥 장부에 안 잡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가끔 탈세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애가 있어요. 여기인데 적립전환하면 10억이 잡힌다 이거예요. 보험사에 자 ING 생명에 15억 잡혀요. 그럼 법인세 19% 내야 되잖아요. 법인은 뭐예요? 순자산 증가사. 자산이 늘어나니까 법인세 19% 내야 돼요. 근데 대표님 이거 어차피 0으로 있던 건데 적립전환하고 그냥 자산으로 안 잡고 신고 안 하면 안 되냐? 그게 말이에요. 탈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일반 법인은 그렇다 쳐요. 외감은요? 외감 법인에서 이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 법인이 당신 회사에 계약이 있는데 해지 화금금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보내겠죠. 그 외감은 무조건 법인세가 잡혀버려요. 네. 일반 법인은 속일 수 있다 쳐요. 외감은 어떻게 속일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뭔가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편법, 불법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을 수능으로 밀어내는 거죠. 자, 특수관계가 아니면 요걸 충족하면 자 1단계 요걸 충족하면 증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가에서 대가를 빼고 그다음에 여기다 그냥 3억을 빼요. 요거는 뭐냐면 세금이 있느냐 요. 자 특수관계 아니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차명 주식이 있는데 시가는 4억이에요. 근데 대가는 1억이에요. 주당가치 평가했는데 4억이 나왔어요. 그럼 4억 주고 회수해야 돼. 근데 얘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서 그냥 1억만 줬어요. 4억까지 줄 생각하고 1억만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4억 1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시가의 30%면 1억 2천입니다. 그럼 얘가 3억이니까 증여가 맞죠. 그죠? 일단 증여예요. 자, 증여하고 세금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증여인데 세금 계산할 때는 얘가 4억이고 얘가 1억이에요. 3억 여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없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특수관계 아니면. 만약에 특수관계인이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4억에서 1억을 빼고요. 여기다가 시가 이거 중에 작은 걸 빼줘요. 그럼 여기가 3억이 되고 얘는 1억 2천이 되겠지. 둘 중에 작은 건 1억 2천이니까. 그럼 1억 8천이 됩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특수관계인은 30% 이상 팔면 30% 이상 팔면 세금이 나와요. 근데 특수관계 아니면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직원이 회사 다닐 때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1억만 주고 주식을 사오면 세금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30% 이상 그러면 2억 8천까지는 4억에 3억이에요.
4억에 30% 1억이죠. 그러면 2억 8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70%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70%까지는. 직원일 때는. 근데 얘가 퇴사하고 나면 특수관계 소멸되죠. 그러면 그냥 1억만 주더라도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게 있냐면 여직원이 직원일 때 이제 회수하려고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금 많이 나와. 아저씨 세금 많이 나오네. 그러고 냅뒀어요. 근데 이 여직원이 시집 간다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갔는데 여직원이 아직도 주주에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왜 안 빼요? 그랬더니 아니 세금이 지난번에 그래 너무 많이 나온다. 퇴사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3억 정도 싸게 돈 주고 거래해도 세금 없다고요. 네, 그래서 특수관계 직원을 있을 때 특수관계인이냐 퇴사하고 특수관계 소멸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냐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특수관계인은 첫 번째 뭐예요? 가족관계는 혈족 사촌, 인척 삼촌, 배우자 자녀. 제 교재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직원의 가족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특수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타인 주주가 있으면 타인 주주나 차명 주주가 있으면 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놓고 등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하셔야 됩니다. 등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의신탁 확인서. 네. 요거는 이제 차명 주주일 때. 자, 이거 뭐 요거는 타인 주주든 차명이든 이건 해야 되죠. 양도 제한 넣고 등기하고 요거 둘 다 해야 되고 차명이니까 명의신탁 확인서도 하나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죠. 보통주는 경영에 참여하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그 차명 주주를 경영에서 배제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플라이프에서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피플에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주를 1000주가 있으면 보통주 1000주를 우선주 1000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차명주주는 회사 경영에 관여를 못하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이 두 가지죠. 정관에다가 양도 제한 넣고 등기하고 그리고 차명이면 명의신탁 확인서 하나 받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기타 사항에 양도 제한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A라는 법인을 가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발급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기타 사항에 양도 제한이 없어요. 그럼 정관에도 양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꼭 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이 등기부등본을 안 봐요. 안 본다고. 네. 크레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하시겠냐면 대표님 차명 주주가 있으면 타인 주주가 있으면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주시면 제가 양도 제한인지 봐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객이 안 주죠 정관을. 자, 근데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보고 갔는데 등기부등본에 양도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표님 화성 지역에 대표님 규모되는 회사를 제가 다녀보면 양도 제한이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다. 대표님 회사도 양도 제한이 없을 거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대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삼성에 와서 바꿔줬는데 뭐 있겠지. 아니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있으면 다시 안 할게요. 그래서 고객이 귀찮게 하라고 정관을 줬단 말이야. 정관 주니까 어떻게? 양도 제한이 없으니까 정관에 양도 제한이 없겠죠.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정관에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 안 됐는데 정관에 있어요. 이래도 내가 이기는 패예요. 왜? 정관에 있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무효잖아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내가 무조건 이기는 패가 돼요. 뭘 보고 가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가면. 근데 그 700원이면 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크레탑이 10개가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100점짜리 설계사고 크레탑이 10개인데 등기부등본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30점짜리입니다. 계약이 안 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가지고도 클로징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계약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법인가 하면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냐 이것만 궁금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영업할 때 그 사람 연봉이 많다고 계약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 니즈에 맞춰서 내가 상품 제안을 잘했을 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얘 얼마 벌어? 최악입니다. 그게. 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 보고 가자. 저기 부산에 있는 설계사 있어요. 매달 84,000원 84,000원 등기부등본 결제한 영수증을 저한테 보냅니다. 84,000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법인 120개. 매월 1일날 120개의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120개를 그 달에 개척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6, 700 해요. 매달 경정으로만. 네. 그래서 걔가 멘탈이 까일까봐 매달 첫째 날 저한테 그 등기부등본 결제한 영수증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요. 매달 보냅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네. 한 달에 6, 700씩 해요. 그래서 걔가 한 달에 가는 곳이 120군데 가는 거예요. 개척. 그래서 거기서 계약하고 다음 달에 또 3년 도래하는 법인 또 등기부 받아서 또 개척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영수증 보냈을 때 이거 왜 보냈냐 했더니 대표님 이렇게 안 하면 자기 일 안 할 것 같다고. 84,000원이더라고. 그럼 120군데네? 이러겠지. 네, 이번 달에 가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도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가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자, 명의신탁 환원 간소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법인 대표들이 이제 국세청에다가 항의를 많이 해요. 항의를 뭐냐면 야, 니네가 법으로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차명을 쓰지 않냐, 억울하다 돌려줘, 원상고 회복해줘,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국세청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조건이 뭐냐, 이때 설립된 거라 해야 돼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저 때는 뭐예요? 주주가 3명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그 주주가 지금까지 그대로 온 경우에, 그러니까 차명 주주가 있었는데 중간에 좀 정리해 보려고 좀 이렇게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는 해당이 안 돼요. 등신처럼 가만히 쓰는 회사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 제도 만들고 국세청에 욕 바가지 먹었죠. 왜 욕 먹겠어요? 아니 등신처럼 가만히 있는 애들만 혜택을 주고 어떻게든 참여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법인은 다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욕 바가지 먹었습니다.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재를 봤는데 얘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법인들은 다 이미 회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여기서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되는 법인들은 다 이미 회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봤자 대표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 이거죠. 이게 뭐냐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네. 자, 명의신탁 환원 간소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에 보면 확정 판결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 제출하면 명의신탁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정 판결문을 제출 서류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법원 판결문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국세청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주장하니 제가 홈페이지에 다 뒤져가지고 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편집한 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글자를 그대로 바꾼 거예요. 하나 토단 거 없어요. 네, 그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정 판결문도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확인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배당.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다음 주부터 배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쉬시고요. 다음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2주 연속으로 오시고